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측정기 사용법에 관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번역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중에서 비교 측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이게 그냥 답만 딱 알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질문 안에는 측정 도구들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역할, 임무의 차이가 숨어 있죠. 그렇죠. 어떤 건 이거 크기가 정확히 몇 밀리미터야? 이걸 묻는 거고. 네, 절대적인 값을 묻는 거죠. 또 다른 건 이게 기준점에서 얼마나 벗어났지라던가 아니면 이 표면이 얼마나 평평한가 이런 전혀 다른 걸 묻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절대 측정이랑 비교 측정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나온 그 네 가지 측정기 있잖아요. 걔네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역할도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더라고요. 목수가 테리블 상판 검사하는 과정? 네. 그 비유가 이해하기 쉽죠. 그걸로 설명하면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우선 측정기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나뉜다. 이거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절대 측정기 그리고 비교 측정기. 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절대 측정기는요, 말 그대로예요. 0점, 그러니까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의 절대적인 크기 있잖아요. 네네, 길이 같은 거요. 그렇죠. 길이, 두께, 높이 이런 걸 직접 숫자로 읽어내는 도구죠.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자나 줄자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몇 센티미터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맞습니다. 이것의 길이는 몇 밀리미터인가? 이 질문에 딱 답하는 역할. 질문에 나온 보기 중에서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하이트 게이지가 여기 속하는 거죠. 아, 그 세 가지가 절대 측정기군요. 네, 반면에 비교 측정기는 조금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절대적인 크기 자체를 재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어떤 기준점, 이게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정하는 기준점으로부터의 아주 미세한 차이 있잖아요. 네, 미세한 차이. 네, 혹은 변화량. 이걸 전문용어로 변위라고 하는데 이걸 측정하는 데 아주 특화된 도구입니다. 아, 변위요. 기준에서 얼마나 움직였나 이런 건가요? 그렇죠. 탐정처럼 기준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걸 밝혀내는 거예요. 이 표면이 기준면보다 얼마나 높지 낮지, 축이 돌 때 얼마나 흔들리지, 이거 얼마나 평평해,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거죠. 오. 다이얼 게이지가 바로 이 비교 측정계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 자체가 아니라 차이를 정밀하게 보는 게 핵심 임무인 거죠. 아, 그렇군요. 절대 측정은 얼마나 큰가, 비교 측정은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 이 차이를 딱 기억하고 보기들을 보면 훨씬 쉬워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버니어 캘리퍼스랑 마이크로미터부터 볼까요? 이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도구들이죠. 이 두 가지는 정밀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정밀한 자. 네, 전형적인 절대 측정기입니다. 물체의 바깥지름, 안지름, 깊이, 두께 이런 것들을 재서 이건 30.15mm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알려주죠. 절대적인 크기요. 네, 버니어 캘리퍼스는 좀 넓은 범위를 재기 편하고 마이크로미터는 그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도 잴 수 있죠. 보통 지름이나 두께 측정이요? 훨씬 더 정밀하군요. 네. 그래서 아주 정밀 가공이나 검사에는 마이크로미터를 더 많이 쓰죠.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은 어떤 기준과의 차이나 변화, 이걸 재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의 고유한 치수, 그걸 알아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하이트 게이지. 이건 이름부터 높이네요. 네, 맞아요. 높이 전문 측정기, 이것도 역시 절대 측정기입니다. 이것도 절대 측정기. 네, 아주 평평하게 가공된 기준면이 있어요. 이걸 정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반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서페이스 플레이트라고도 하죠. 이 정반 위에 물체로 놓고 특정 지점까지의 수직 높이를 재는 거예요. 아, 바닥에서부터 재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의 정반 기준 높이는 100.5mm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높이값을 얻게 되는 거죠. 네. 물론 하이트 게이지로 두 군데 높이를 각각 재서 그 차이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네. 빼면 되니까. 네. 하지만 하이트 게이지 자체의 핵심 기능은 어디까지나 기준면에서부터의 절대 높이 측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이 세 개는 다 절대적인 크기나 높이를 재는 도구네요,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다이얼 게이지. 이건 좀 접근법 자체가 다른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다이얼 게이지야말로 미세 변화 전문 탐정, 이렇게 부를 만한 대표적인 비교 측정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바로 처음 질문의 정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이얼 게이지는 이 두께가 30mm다. 이런 절대값을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네. 대신 작동 방식이 좀 독특한데요. 먼저 기준이 될 만한 지점, 예를 들면 아주 평탄한 게이지 블럭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검사하려는 물체의 어떤 특정 지점에 측정자, 그 끝에 뾰족한 침 같은 거 있죠? 탐침. 네, 탐침. 그걸 딱 접촉시켜요. 그리고는 다이얼 눈금을 강제로 0에 맞춰버립니다. 아, 억지로 0으로 맞춘다. 네, 이게 바로 비교의 기준점을 잡는 과정이에요. 아하. 그런 다음에 이 다이얼 게이지나 아니면 측정물을 움직여서 다른 지점을 측정하면요. 그 측정자가 아주 미세하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높낮이가 다르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 움직임이 내부의 기계 장치를 통해서 증폭되어서 바늘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늘이 움직이면서 처음 설정한 그 0점과의 높이 차이, 즉 변이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다이얼 게이지 보면 눈금판에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기준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니까.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바늘이 플러스 방향으로 0.02칸 움직였다. 그러면 기준점보다 0.02mm 높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0.01칸 움직였다. 그러면 0.01mm 낮다는 뜻이죠. 와, 정말 미세한 차이를 보는 거네요. 네. 이 도구는 절대 치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직 설정된 기준과의 차이, 즉 변이만을 아주 정밀하게 때로는 1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도 알려주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 많이 쓰나요? 이런 비교 측정이 필요한 곳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 같은 게 회전할 때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런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런아웃 들어봤어요. 이게 심하면 기계 진동이나 소음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흔들림 정도를 잴 때 쓰고요. 또 테이블 상판처럼 넓은 면이 얼마나 평평한가, 이걸 평탄도, 플랫니스라고 하죠. 아, 평탄도. 네, 혹은 기계 부품이 움직이는 면 같은 게 서로 얼마나 나란한가, 평행도, 패러렐리즘 같은 거, 이런 부품의 형상이나 자세, 위치의 정밀도를 검사할 때 아주 필수적인 도구예요. 아, 그런 것들은 그냥 자로 재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네요. 그렇죠. 단순한 크기 측정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죠. 그러면 다이얼 게이지 하나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 이 부품이 도면대로 길이가 딱 100mm로 만들어졌는지 이건 확인하기 어렵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건 어렵죠. 전체적인 크기나 치수는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같은 절대 측정기로 제어하고요. 다이얼 게이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부품이 얼마나 정확한 형태를 가졌는지 아니면 조립했을 때 다른 부품하고의 상대적인 위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아,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절대 측정기랑 비교 측정기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측정 목적에 따라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념 설명이란 도구 역할을 들어보니까 이제 절대 측정이랑 비교 측정 차이가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을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료에 나왔던 재미난 비유 한번 써보죠. 네, 목수비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방금 아주 멋진 원목 테이블 상판을 완성한 목수라고 상상해 보시죠. 좋습니다. 제가 목수입니다. 이제 내가 만든 이 상판이 설계 도면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또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꼼꼼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네, 검수해야죠.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크기부터 봐야겠죠? 그렇죠. 길이, 폭, 두께. 네.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같은 정밀 줄자를 꺼냅니다.
이걸로 테이블 상판 전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중요한 두께를 여기저기 재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로는 1200.5mm, 세로는 750.2mm, 두께는 평균 한 30.1mm 정도 되는군.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크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상판 자체가 가진 고유한 치수 정보죠. 맞습니다. 절대 측정이죠. 다음으로 하이트 게이지, 바닥 기준 높이 측정기를 써봅시다. 아주 평평하게 잘 관리된 작업대, 즉 정반 위에 상판을 조심스럽게 올려놔요. 네. 기준면 위에. 그리고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상판 위 여러 지점의 바닥, 즉 정반 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쪽 같은 높이가 30.12mm인데 저쪽 끝은 30.15mm네? 이런 식으로요. 아, 지점마다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각 지점의 절대적인 높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상판 두께가 전체적으로 균일한가? 아니면 어디는 좀 두껍고 어디는 얇은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죠. 이것도 역시 절대 측정이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테이블 상판이라면 길이, 폭, 두께만 알면 끝인가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웃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평평함입니다. 상판이 울퉁불퉁하면 그 위에 컵을 놔도 불안정할 거고 나중에 다리 붙일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평탄도가 중요하죠. 네. 즉, 상판이 얼마나 평평한지 전문 용어로는 평탄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때 드디어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스탠드에 고정돼서 미세한 높낮이 변화를 감지하는 바늘 달린 수평 탐지기, 즉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네,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네요. 이 수평 탐지기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다이얼 게이지를 스탠드에 단단히 고정을 하고요. 그 탐지기의 측정침, 탐침을 테이블 상판의 한쪽 끝, 예를 들어 왼쪽 끝 표면에 살짝 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이얼 눈금을 정확히 0에 맞춥니다. 여기가 우리가 비교할 기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네, 기준점 설정. 그렇죠. 그런 다음 이 다이얼 게이지나 아니면 상판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측정침이 상판 표면을 따라서 오른쪽 끝까지 쭉 훑고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쓱 하고 지나가는군요. 네, 이때 측정침은 상판 표면의 그 미세한 높낮이 변화를 그대로 따라 움직일 거고 그 움직임이 다이얼 바늘로 표시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만약에 상판이 유리처럼 완벽하게 평평하다면 측정침 높이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바늘은 계속 0을 가리키겠죠? 이상적인 경우네요. 네. 하지만 중간에 약간 움푹 파인 곳을 지나간다. 그러면 측정침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늘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반대로 미세하게 볼록 튀어나온 곳을 지나가면 측정침이 위로 올라가면서 바늘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아하, 플러스 마이너스로 높낮이를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판 전체를 쭉 훑었는데 바늘이 최대로 플러스 0.05mm까지 올라갔고 최소로는 마이너스 0.03mm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이 상판에서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의 높이 차이, 즉 평탄도는 0.08mm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0.05 빼기 마이너스 0.03이니까요. 그 최대 편차를 보는 거군요. 0.08mm면 꽤 평평한 건가요? 그건 이제 요구되는 정밀도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탐지기, 즉 다이얼 게이지는요. 테이블 상판의 전체 평균 두께가 30mm인지 31mm인지는 전혀 안 알려줘요. 네, 그건 아까 쟀죠. 그렇죠. 그건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 캘리퍼스 역할이고요. 다이얼 게이지는 오직 처음 설정한 기준점 0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낮이 차이가 나는지, 즉 변이만 정밀하게 알려줄 뿐입니다. 즉 상대적인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평탄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비교 측정의 본질인 거죠. 와, 목수 비율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명확해지네요. 네, 절대 측정 도구들로 전체 크기랑 두께 확인하고 비교 측정 도구인 다이얼 게이지로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미세한 평탄도를 검사하는 과정. 이게 딱 그려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 테이블 상판에 아주 정밀한 부품을 조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매끈한 표면 마감이 필요하다면 이 평탄도 검사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울퉁불퉁하면 조립 정밀도가 떨어지거나 마감 품질이 나빠질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다이얼 게이지 중에서 비교 측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수의 테이블 상판 검사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네. 버니어 캘리퍼스랑 마이크로미터는 테이블의 가로, 세로, 두께라는 절대적인 크기를 몇 밀리미터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쟀어요. 그렇죠. 절대 측정. 하이트 게이지는 정반이란 기준면으로부터 테이블 상판 위 각 지점까지의 절대적인 높이를 측정했고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절대 측정의 예시입니다. 네. 반면에 다이얼 게이지는 테이블 상판이 얼마나 평평한지, 즉 처음 설정한 기준점과의 높이 차이를 알아내려고 썼잖아요. 네, 차이를 봤죠. 테이블 전체 두께나 높이는 상관없이 기준과 얼마나 다른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변화량, 즉 변위를 측정했죠. 이것이 바로 비교 측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명확하게 4, 다이얼 게이지. 이게 맞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과의 미세한 차이, 즉 변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 이게 이 도구의 핵심 역할이고 존재 이유인 거죠? 그렇죠. 절대값을 읽는 게 아니라 기준과의 상대적인 차이를 읽어내는 데 특화된 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시험 문제 맞히거나 지식 쌓는 거 말고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올바른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또 그 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 네. 기계 부품을 가공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심지어 정밀함이 필요한 DIY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정보가 절대적인 값인지, 예를 들면 부품의 최종 완성 치수 같은 거요. 네. 아니면 기준과의 차이인지, 예를 들면 조립된 부품 사이의 간격 변화라던가 축의 흔들림 정도, 표면의 평탄도나 직각도 같은 기하공차 같은 거요.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뭘 알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야만 가장 적합한 측정 도구를 고르고 또 측정된 값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잘못된 도구를 쓰거나 값을 잘못 해석하면 불량품을 만들 수도 있고 심하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길이, 높이, 형태 같은 기하학적 치수 측정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값을 측정하는 관점하고 비교적인 값, 즉 상대적인 값을 측정하는 관점,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이 혹시 여러분이 일상이나 업무에서 접하는 다른 종류의 측정이나 평가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측정 도구 얘기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요.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올해 총 매출액 자체는 절대적인 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매출 성장률은 어때요? 명백히 기준, 즉 작년 매출과의 차이를 보는 비교적인 값이죠. 아하, 그러네요. 또 우리가 어떤 목표치,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현재 성과를 편폐하는 것도 결국 기준점과의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비교적인 관점이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 절대적인 값과 비교적인 값을 오가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언제 우리는 그냥 고정된 절대값을 재고했고 또 언제 변화량이나 차이, 비율 같은 상대적인 값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주변의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와,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단순히 측정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세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렌즈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데이터나 현상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측정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